몰빵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느냐. 계속 붙어 다닙니다. 어제 MBC가 조사했던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관심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먼저 인천 계양을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지역이죠. 50대 39, 1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게요, 지금 오차 범위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 보통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4니까 네. 8.8 오차 범위를 벗어났네요. 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지역 한번 볼까요? 서울 중성동갑. 여기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대결로 여전사 대결 관심을 모으는 지역인데 역시 전현희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온 화성을도 관심 지역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민주당의 공용훈 후보가 완전히 여유 있게 리드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2등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3등 그렇게 한 걸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조사 보면 지금 수도권에서 오늘 아침에 또 어떤 거 보니까 분당도 상당히 좀 좁혀졌고 장관 수도권이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네. 애초에 작년인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 49개 중에서 뭐 6군데밖에 못 이긴다 이런 얘기 나와서 굉장히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참 올라가서 신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작년의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 100만 넘는 도시들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뭐 화성 뭐 이런 쪽은 민주당 우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수원, 성남, 용인 세 곳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탈환이라고까지는 표현 아니지만 회복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타작만 하면 이게 전체 선거에 수도권 전체 선거에 바로미터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에 비례해서 아마 상당 부분을 따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는 121석 중에 뭐 12석이었죠 아마. 그 정도만,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가져갔는데 그걸 지금 탈환하겠다는 건데 수원, 성남, 용인 이 세 곳의 최근의 기류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한번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좀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는 바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흐름이죠. 근데 차지원 교수 초반에는 약간 좀 국민의힘이 앞선 느낌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서로 비슷비슷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역도 꽤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해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그때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악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표 차이가 17%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두 곳에 봤는데 상당히 경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이 지금 11% 차이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시의 그러한 민심의 흐름으로 다시 해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국민의 한 소리는 다 옳다. 더 나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고,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구도를 좀 이렇게 수평화시키는데 뭐 많이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 뭐 그러한 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뭐랄까 자책골 때문에 완전히 다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제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것 때문에 김은혜 후보나 지금 이용 후보 같은 친윤계들도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뭐가 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그 지금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이 지금 바람을 되돌릴 시간도 방법도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후보들 표를 봤는데요. 적극적 투표층의 또 그런 조사도 사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표가 아니고 확실한 표들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3, 원희룡 후보가 42가 되고 이거 근데 11% 같네요. 여기가 좀 더 벌어지는데요. 민주당이 전현희 후보가 51, 윤희수 후보가 39.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차이가 좀 더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움직임 속에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앞서가는 쪽은 표를 지키고 쫓아가는 쪽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잘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잘 나갈 때는 낙엽도 조심해서 밟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판 붙는 그런 모양새. 그것도 왜 그랬는가? 좋은 일 가지고 싸우면 누가 뭐래요? 나쁜 일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혼내요? 국민들 눈높이를 무시하는 거죠. 콩이맘님, 강서구청장 선거 때 한번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이러니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 김현수님, 토요일 촛불 집회에 다녀왔어요. 요즘도 촛불 집회를 계속 토요일 날 하는군요. 사회자 말에 모두들 공감하는 말 중에 태정태세 문단세 이후 최고의 줄임말로 이채양 명주를 꼽았답니다. 아, 예. 보스 형님 TV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시네요. 선거운동 보니까 인천 계양을 후보는 이천수 같던데요. 아, 근데 용경호 소장님, 이천수는 한두 번 따라다니면 말지 계속 붙어 다닙니다. 그 누군가 그때 조롱했잖아요. 무슨 뭐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원래 그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는 한두 번 얼굴 팔고 그만이지. 그건 뭐 축구공 붙어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요. 드리블 하나? 선대위원장인지 후원회장인지 뭐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후원회장 아닌가요? 후원회장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딱 붙어서 그렇게 계속 끝까지 할 모양이던데요. 원희룡보다 이천수가 나오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분 싶은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셨네요. 후보가 이천수. 네. 아니 보수 형님 TV 아주 날카롭게 재미있는 말씀 잘하세요. 그 아까 여론조사 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요즘에 조국 신당이 앞서가는 것은 잘 나가는 거는 있죠. 그런데 이준석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 을에 조사를 했는데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조국 신당이 1등을 했어요. 조국혁신당 25%, 더불어민주연합이 20, 국민의미래가 16, 개혁신당이 10.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좀 다른데 이쪽에 이제 이준석이 나온 지역인데 조국 신당이 25%로 나왔는데 조국 신당이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지요. 이거 한번 좀 살펴볼까요? 표 좀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대표가 2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는 1번은 무조건 여성을 공천하게 돼 있으니까요. 1번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됐고 이제 조국 대표가 2번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가 4번 김주정 교수 엊그저께 우리 인터뷰했었죠. 전 국립외교원장이 6번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황운하 국회의원이 8번 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10번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됐는데요. 차지영 교수님. 네.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몇 석 정도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10석 플러스 알파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그 지지율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지금 퍼센트면 10석을 가져갑니까? 20% 20% 넘으면? 예, 20% 정도 넣으면 갖고 예. 갈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10번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당선이고요. 예. 10번 좀 아마 많은 경우는 한 13, 4번까지도 보더라고요. 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10번까지 안에 지금 이 면면을 보면 박은정, 조국, 신장식, 황운하, 차규근 이 5명은
사실 딱 한 단어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압축이 되는 사람들 뭐냐? 반민.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바로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했던 이 직책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신장식 변호사도 사실은 뭐 방송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변호사로서 상당히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고 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시절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건건마다 검찰하고 부딪혔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기소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차규근 전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도 사실은 지금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종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이 5명의 후보가 사실은 그 이 조국 그 대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당원들의 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 혁신당의 목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국 당원들에게 상당히 제대로 먹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표 보면은 7번에 김재원이라고 여성이 있지요. 그게 가수 리아입니다. 예. 가수 리아가 7번이면 당선권.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유정 의원께서는 비례대표 명단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비례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판세 분석하면서 목표 의석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비례 13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병도 위원장이. 근데 이제 물론 뭐 우리 민주당 쪽이 그쪽으로 좀 분산되는 뭐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도 걱정이죠.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면 민주당 우리 몰빵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13석 지금 46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석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일정 부분 가져갈 거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건데 민주당 쪽에 조금 몰아주시기를 저는 여전히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몰빵 운동이 네. 벌어지고 있지요. 걱정이에요, 사실은 우리 후보들이. 그러니까 몰빵이라는 건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46이지만 이 전 선거를 감안하면 23, 23이 양쪽 진영에서 나눠 먹는다 이런 예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국민의힘의 23을 깎아먹는 이제 그 역할을 한다면 뭐 정말 이번 선거에 뭐 기여를 한다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상 보면 결국은 23대 23의 그 안에서 그러니까 10석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가져간 거면 제한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조국 신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기치를 내건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당원 투표를 했다 치더라도 조국 장관 본인이 전면에 이번에 이름을 올리는 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그 김여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아마 걱정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비례대표에서 많이 갖고 갈 경우에 사실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판세가 상당히 지금은 요동치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기울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일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과 합치면 가반수를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일당이 만약 민주당이 놓쳤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상임위원장 다 뺏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지난 그 2016년 그 총선 때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인데 이 한 석의 차이가 정세균 의장을 낳았거든요. 정세균 의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장이었다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안을 저는 상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군이 아니라 아군을 좀 찍어달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아니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몇 석을 확보했느냐로 당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대표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범야권이 몇 석이냐 이거 얘기는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좀 몰아주시라 이런 얘기를 저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국 신당이 이렇게 상당히 기세가 많이 올라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지만 저는 가장 선명하게 정권 심판을 외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론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조금 그 국민들의 성에 안 찼다고 그럴까요? 좀 더 세게 몰아붙여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 민주당이 조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역풍우려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정규군이 싸우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몸집이 가볍죠. 게릴라전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서 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스탠스를 잘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예.